그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때요.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초대 관장 공모에 응하셨다가 불합격 처리되셨죠. 네. 그때 불합격 처리된 이유가 제가 보니까 균형 잡힌 역사관에 부합하지 않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해인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한국한 중앙연구원 원장에 취임하셨죠. 네. 임기가 몇 년이었나요? 3년입니다. 3년이었죠. 네. 취임하실 때는 그 참고 자료 하나 없이 30분 만에 만장일치로 원장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 3년 임기가 끝날 즈음에 임기 말에 원장님이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가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4차례나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저는 2차례 알고 있습니다. 4차례 나왔습니다. 제가 그 4차례 다 받아봤는데요. 4차례나 나왔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협의회 일동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들 사이 갈등과 불만이 고조되고 상호 신뢰가 무너져서 개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임을 반대한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전체를 이제 이끌고 가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이끌고 가는 건데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같은 경우 이거보다 훨씬 더 협소하고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 기관을 원자 리더로서 끌고 가면서도 이렇게 연임을 반대하고 신뢰가 무너지고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게 한 리더로서 평가받아서 연임을 못하신 분이 이배영 위원장님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공모는 원래 제가 역사박물관의 콘텐츠를 함께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주위에서 반장으로 공모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니 과정을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나 아니고요. 균형 잡힌 역사관이 안 된다 해서 제가 거기에서 채용되지 않았다. 이거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지만 또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제가 자 잘 그러면 모르겠고요. 이배영 그다음에 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에는 아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것까지만 답변하세요. 그 지금 이 균형 잡힌 역사관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된 건 사실상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것과 관련해서 이배영 위원장님이 가장 앞장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신 거 이런 걸 통해서 저는 다 이미 국민적으로 검증을 받았다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위원장님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신념이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아니 그 당시 얘기가 아니고 그 지금 당시에는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제 개인의 의지뿐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개인의 의지는 아직도 여전히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 아닙니다. 있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와 지금이 달라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뭡니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 당시와 지금이 어떤 역사 교육에서 뭐가 달라졌죠? 그때 너무 그 시기에는 한편에서는 좌편향이다, 한편에선 우편향이다 하면서 또 교과서 채택에도 많은 혼선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여론 속에서 교육부가 이번에는 하나의 교과서 그거 사실 왜곡이십니다. 그 당시 교과서 채택에서요 전국에서 그 국정화 교과서를 교학사 교과서죠. 채택한 건 전국의 고등학교에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교과서 채택에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건 명백한 팩트 왜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만일의 경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는 신념을 확실하게 접으신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정대화 그 상임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규모나 예산 면에서 과연 국가교육위원회에서에 요구되고 있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가 조직 규모가 어땠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 뭐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하고 비교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거의 규모를 보니까 뭐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사실은 이게 간판만 거창하게 달아놓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일을 하라고 하는 건가에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직은 저희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정부로부터 이렇게 구성한 여러 배경을 뭐 설명 듣거나 협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저희 빼고 이제 내년 1월 이후에 28명의 이제 지원 인력이 출범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만들어진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고 내년 예산이 88억 9,100만 원이 지금 국회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 가지고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의 하나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는 핀란드 인구가 우리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만은 거기는 약 400명 이상의 인원이 이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세심한 논의가 빠르게 좀 진행됐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셨는데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대통령님께 건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지금 이제 시작인데요. 다소 아주 좀 충분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일을 해가면서 더 많이 필요하면 위에 부서에 그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